달아오른 조명이 식기도 전에 스태프들 사이로 번진 소문 한 줄, 고모님이 오늘 터뜨린다. 대구 엑스코를 가득 메운 함성, 무대 뒤에서 터져나온 뜨거운 숨결, 그 모든 열기를 삼켜버린 건 무대 위 주인공도, 길을 찢는 앵콜 요청도 아니었다.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조용히 대기실 문을 밀어올렸다. 손비나의 고모, 평생 무대 뒤에서 응원만 해오던 그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처럼 깊고도 묵직한 결심이 맑게 비쳐 있었다. 촬영장은 늘 그렇듯 북새통이었다. 땀에 젖은 스태프들이 케이블을 정리하고 톱세븐 멤버들은 간신히 숨을 고르며 다음 코너를 준비했다. 그 순간 고모는 오롯이 혼자서 구석에 놓인 작은 냉장 박스를 열었다. 휘황한 스포트라이트와 대조되는 희미한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용기들이 줄지어 잠들어 있었다. 뚜껑을 여는 찰나 뿜어져 나온 향, 얼큰한 해물 육수와 진득한 한약재 내음이 뒤섞인 그 누구도 맡아본 적 없는 중독성 있는 향기였다. 스태프 하나가 코끝을 스친 냄새에 넋을 잃고 이게 뭐죠? 하고 묻자 고모는 짧게 미소 지으며 오늘 울 준비 되셨나요? 라고만 속삭였다. 그날의 메인 촬영은 팬맞춤 감동 토크 코너였다. 멤버들이 팬들의 사연을 즉석에서 읽으며 노래로 답하는 흐름. 하지만 고모는 미리 작가에게 비밀리에 한 가지 조건을 걸어두었다. 손비나가 마지막 사연을 읽을 때 제 영상 편지를 틀어주세요. 대신 아무에게도 먼저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담당 작가는 난색을 표했지만 고모가 내밀어온 USB 하나를 확인한 순간 생각이 바뀌었다. 파일 속엔 35년 전 낡은 캠코더, 화질로 촬영된 한 소녀의 노래가 담겨 있었다. 허름한 마을 해관, 삐걱거리는 나무 무대, 그리고 구겨진 교복 치마를 여미며 떨리는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르던 14살의 소녀. 누구도 몰랐다. 그 소녀가 바로 손비나 고모였다는 사실을. 녹화가 시작되고 객석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자 스태프들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번졌다. 화면 속 고모의 낮고 간절한 노랫소리가 현재의 도련한 3D 음향으로 되살아나 리허설 때와 전혀 다른 울림을 내뿜었다. 손비나는 처음 보는 장면에 입술을 깨물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모니터를 凝스했다. 이어 영상은 30년을 뛰어넘어 현재로 전환됐다. 고모가 손수 찍은 셀프 카메라였다. 그녀는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떨리는 손으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는 꿈을 접어야 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나가 이젠 나 대신 노래해주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무대 뒤에서만 응원하던 방관자가 아니라 비나와 멤버들에게 밥 한 끼로 진짜 무대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모두가 숨을 삼켰다. 제작진이 큐사인을 잊을 정도로 촬영장은 굳어버렸다. 그 바로 뒤 대기실 문이 열리고 고모가 직접 끓여온 커다란 양은 냄비가 등장했다. 카메라는 즉석에서 방향을 틀어 뜨거운 국물 사이로 피어오르는 김을 잡아냈다. 불향이 배어든 갈비찜 위로 접착 마이크가 내려오자 침 삼키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방송을 타고 흘렀다. 톱세븐 멤버들은 제작진이 준비한 향기 차단용 이어 마이크를 떼어내며 눈가를 훔쳤다. 그 장면은 짧은 순간이었으나 마치 슬로모션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듯 느껴졌다. 먹어요. 오늘은 얼마나 울어도 괜찮아요. 고모가 첫 숟가락을 건네자 스튜디오 전체가 일제히 정적에 잠겼다. 손비나는 맨 처음으로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삼켰다. 그와 동시에 커다란 조명 위로 후두둑 눈물이 쏟아지듯 스태프석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다. 음향 감독은 헤드폰을 벗고 눈두덩을 훔쳤고 조명팀 막내는 조명 다이얼을 붙잡은 채 흐느낌을 참느라 손이 떨렸다. 가수든 스태프든 모두 똑같이 한 입, 또 한 입 바지락살이 씹힐 때마다 갈비뼈 사이를 발라낼 때마다 조금 전에 노래로 달궜던 흥분 대신 뜨겁고 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고모는 그제야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먹는 이 국물은 35년 동안 간직한 제 꿈의 맛이에요. 저는 노래 대신 맛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로 했어요. 내 노래를 못 들려줘도 내 노래가 담긴 국물을 들려줄 순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 순간 손비나는 뜨겁게 달궈진 스틸 테이블에 이마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삼켰다. 옆에 있던 멤버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비나의 등을 토닥였고 스태프들은 카메라를 내려놓고 고모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방송은 생중계가 아니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촬영 기사들이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영상이 순식간에 제작사 단톡방을 타고 번졌다. 몇 분 뒤 SNS 타임라인에는 삽사인 손비나 고모 집밥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고 음식에도 음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국물이 귀에 들린다 같은 댓글이 쏟아졌다. 방송국 홍보팀조차 예고편 대신 현장 직캠을 급히 편집해 올렸고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10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날 이후 달라진 촬영장의 공기였다. 녹화날이면 어김없이 스태프 식판에 고모표 반찬이 깔렸다. 소탈한 멸치볶음, 과하게 달지 않은 호박조림, 그리고 비밀 레시피의 해물 육수. 한 숟가락에 담긴 깊이가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귀에까지 전해지자 팬들은 음향이 달라졌다. 목소리가 더 따뜻해졌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고모의 음식이 스피커를 통해 노래로 변한 셈이었다. 어느 겨울 새벽, 마지막 회녹화를 마치고 난 뒤 멤버들은 고모에게 무대 위로 올라와 달라 간청했다. 고모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노래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난 국물로 충분해요. 그 말에 관객석은 폭소와 눈물이 뒤섞여 폭발했다. 손비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끝까지 달려와 고모를 끌어안았다. 그들 주변으로 스태프와 관객, 심지어 철야 촬영에 파김치가 된 조연출까지 모여들어 하나의 거대한 포옹이 완성됐다. 누군가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외쳤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한 그릇 같은 사람이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날의 국물과 눈물을 추억한다. 어느 OTT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이 사건을 전격 영상화하기로 결정했고 팬들은 벌써부터 맛으로 울릴 다큐라며 기대하고 있다. 고모는 여전히 무대 뒤 부엌에서 조용히 야채를 다지고 국물을 끓인다. 간혹 카메라가 들이대면 이건 비밀이에요 라며 부끄러워하지만 모든 사람은 안다. 그녀가 국자로 휘젓는 매 순간 그 안에는 노래보다 깊은 리듬이 배어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거창한 기적을 노래하지만 손비나 고모가 보여준 기적은 단순했다. 오래된 꿈 한 모금과 정성 한 숟가락이면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릴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무대 조명이 꺼진 뒤 뜨거운 국물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될 것이다. 고모의 국물은 식지 않는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데워줄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국물을 마시고 노래 대신 꿈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고모의 비밀은 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은 한 사람의 포기되지 않은 꿈, 그리고 그 꿈을 다시 씹어 삼킨 정성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리하여 오늘도 눈물바다로 번져간 촬영장의 진실은 잔잔하지만 뜨거운 여운으로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끝내 사라지지 않고 은은하게 끓어오른다.